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드디어 저희 구독자가 2,000명, 2,000명이 되었습니다. 아,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지만 또 아직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0명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준비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좀 저희가 또 9월달이 되면 이제 1주년이 됩니다. 뭐 아직 1년 동안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작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2,000명의 시작이라고. 곧 이제 5,000명, 10,000명, 20,000명, 언젠가는 또 10만 명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위클리 교통 사브TV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동산하고 좀 다르게 좀 솔직한 방송입니다. 솔직한 방송이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 컨텐츠는 확실하게 교통, 특히 역세권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또 여러 가지 뭐 투자든 아니면 전망이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지연되고 사라지는 철도 노선은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A 광화문역 결국 무산 왕십리역은 적금된다. 중앙에 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역 결국 무산 왕십리역은 적금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A노선 광화문 서울시청역 신설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공정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C노선 왕십리역 신설은 비교적 순환 중에 있다. 그럼 A노선 일단 공사를 많이 진행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결정하기엔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노선 광화문역 신설을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공사비가 3,600억, 그 다음에 뭐 지금 서울시 예산은 도시철도 관련해서 한 해 7,200억, 상당한 부분, 그러니까 건설비 서울시 전체 예산이 한 40조 원, 이 정도 들 건데, 그 중에 철도 예산이 한 해 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역 하나 설치하는 3,600억이 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물가 상승률,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만 청와대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놓으려고 했었는데, 좀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울역 인근에 있는 광화문역, 역사 신설 건의만 된 상태, 공정상 신설은 어렵다. 파주 운정 화순 동탄 전 구간은 80km입니다. 19년에 했었고, 그 중에 민간사업 제한 구간인 운정 삼성역 구간 42km 구간 거의 반반 정도 보시면 되겠죠. 준공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광화문역 설치하는 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비용 문제 또 타당성 제시 다시 해야 되고, 공정 부분이 상당 진행됐고, 현재 A 노선 아마 운정 삼성 구간의 공정률이 한 44%, 뭐 전체 연말 기준입니다. 올 연말 기준 44%. 근데 이게 전체 총 공산지 아니면 뭐 건설 공산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다. 왜 꺼냈나라고 했을 때 연신내역을 비롯해 서울, 삼성, 수서역 4개가 있는데 광화문역이 꾸준히 되어 있다. A역 노선에서 서울역 하차는 상당수 9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광화문역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어렵게 됐다라는 얘기를 중앙일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에 반해서 신호선 왕십리역 신설은 좀 다르다. 일단은 광화문역 주변의 상황들은 좀 왕십리역보다는 비교적 더 복합적으로 어렵다라는 공정인 거고, 그거에 비하면 왕십리역 신설은 2천억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 민간 사업자가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1,000억 정도는 서울시와 성동구가 비율대로 나눠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6, 성동구 4, 5대5 정도로 하겠다라는 얘기여서 이 정도면 성동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보는 거고, 성동구는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계속 적금을, 마치 적금을 쌓아두는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마련해서 이 기금들을 통해서 왕십리역에 GTX 신호선 열차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또 신호선이 지하철로 계획된 도봉산 창동역 지상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지하로 가려고 했다가 의정부역 위쪽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는 걸로 했다가 이제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창동역 이후 구간부터 도봉산역은 지상에 있는 선로를 이용한다라는 개념이어서 이런 것들을 도봉구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아마 심판을 요청해서 아마 감사의 공익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노선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카카오 지도로 잠깐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GTX 열차는요, 지금 여기 일반 열차 말고 이 구간 안에 4호선이나 1호선 및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들어가는데 왕십리역까지, 광화문역까지 거의 제가 보기엔 요 도로 축대로 이동을 하는데, 어딘가에 설치가 되겠지만, 거의 한 2.4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2, 3km 되는, 한 2.5km까지 볼 수 있겠죠. 이런 구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도보가 가능한 곳, 반경 500m에 과연 업무단지가 얼마큼 있냐는 얘기예요. 여기도 주거 밀집 지역, 여기 일부는 말 그대로 업무지구가 있고요. 여기도 일부 업무지구가 있고, 여기도 일부는 있지만 여기는 또 사검용, 이런 그런 여기가 많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광화문 주변, 특히 이제 남단 쪽 주변에는 상당히 업무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서 아마 좀 이쪽에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많이 아쉽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과연 왜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하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또 현실적인 고려, 이런 부분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좀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필요하면 중간중간 사견을 좀 다는 걸로 가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혹시라도 추진이 된다는 것, 그리고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결국, 과연 서울역이 대안이었나라는 고민, 차라리 서울역보다는 좀 더 서울역이 없고 차라리 광화문역이 있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많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부분이고, 또 나중에 분명 개통하고 나서 또 욕을 먹을 겁니다. 분명히 서울역만 둔 거에 대해서. 물론 역간 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수도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과연 서울역이나 수서역 같은 교통 중심의 지역을 가고 싶어 하겠느냐, 아니면 출퇴근이 좀 더 용이한 삼성이나 다른 시청 중심으로 가고 싶어 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지하철 개념인데, 이게 출퇴근할 때 한 번에 내려서 걸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지, 여기서 또 버스를 타거나 또 지하철을 타고 간다?
과연 GTX 효과나 수요적인 공급적인 부분들,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개통하고 나서도 또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현재 2022년 7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인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다 우울한 얘기입니다. 예, 오늘 내용은 다 우울한 얘기고, 현재 상황들, 저희가 사브TV를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광주 도출도 2호선 최장 5년 지연. 이제 광주로 내려가겠습니다. 2호선을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최장 5년도 지연될 수 있다. 3단계는 불투명하다. 현재 광주시청역을 중심으로 상무역, 그다음에 뭐 남광주역, 광주역, 요 빨간색 구간이 1호선이고요. 그러니까 2호선 1단계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주로 산업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들이 2단계, 그다음에 백운광장을 이용해서 효천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3단계입니다. 근데 현재 1단계 공사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1단계 공사가 조금 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호선이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새로운 8기 이제 선거가 바뀌었잖아요. 2호선이 사업비 부족과 잦은 설계 변경으로 최소 3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인수위는 2023년 개통하려고, 그러니까 내년에 개통하려고 했는 2호선 1단계 17km 구간, 빨라야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야 개통이 가능할 거다. 원래 저도 내년 개통은 어렵다라고 본 거고, 저는 24년, 25년 정도 예측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늘어질 수 있다. 최대 26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늘어졌냐? 땅 파는 깊이가 당초는 상당히 낮게 다 있는 땅을 다 파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프리캐스트, 이제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다 되어 있는 것들을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덮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하의 지작물들이나 여러 하수관, 통신관, 이런 관로들 때문에 조금 더 깊어지는 현상, 그리고 남광주역, 요 구간에 대한 아마 이제 기존에 있는 광주 1호선과의 이런 교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지상으로 갈렸다가 지상에 아무래도 가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지하로 바뀌고 터널로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이 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구간은 이제 1단계보다 더 과간인 거죠. 2단계 20km 구간. 과연 2단계에서 가고 싶어 하는 핵심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 결국 그 고민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 결국 광주나 이런 다른 지역들을, 여기에 있는 산업단지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 산업단지는 그렇게 아마 수요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요 주거밀집 지역들은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적인 측면이 분명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철도가 들어간다라면 건설비 외에 운영 적자 부분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하나 놓는 게 그리 쉬운 사업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2단계 20km입니다. 지하 구간이 세 곳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26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면 31년 이후로, 2단계는 상당한 오랜 시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3단계는 예산에 대한 예산이 없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철도는요, 한번 건설되면 그렇게 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공사가 말 그대로 좀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글로벌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부도적 위기까지 와야 되는 거고요. 다른 그런 정도의, 아니면 광주시도 아무래도 공사를 끌다 보면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돈을 투입해서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연 26년까지 늘어질 것이냐, 저는 그거보다 조금은 더 속도가 있게 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돈에 대한 문제인데 그 돈은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약간 다소 결이 다르기 때문에 2단계는 오히려 더 텀을 두고 진행 가능성도 있고요. 3단계는 말이 3단계지 어쩌면 셔틀 개념이고 어쩌면
3호선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2호선은 하나, 일체형이지만 3호선은 그런 느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호선 3단계 구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 진행형들은 어찌됐건 빨리 하려고 할 거다라는 부분들, 그에 비해서 어찌됐건 전체적인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는 2단계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진행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좀 고려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3단계 구간, 이렇게 별도의 구간들은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도 않다라고 한다라면 더더욱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단계별로 구분하시고 결국 철도는 공사가 시작되면 가긴 갑니다. 가긴 가고 그렇게 늘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기는 또 광주시청역과 상무 광주역, 남광주역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저는 뭐 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광주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산 도시철도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여기가 부산 1호선 노포 차량기지고요. 여기에 이어지는 양산시의 첫 도시철도 사업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놓치더니 또 1년. 오늘 정말 다 우울한 얘기만 나옵니다. 양산 도시철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그러니까 국가정부 국토부 감사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한 번씩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일환에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양산 도시철도 첫 번째 사업입니다. 양산시는 현재 인구가 35만 명 정도 되죠. 부산 맞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100만, 그 다음에 110만 정도 되고, 옆에 창원이 한 100만, 그 다음에 김해시가 한 50만 정도, 그리고 양산이 한 25만에서 한 35만까지, 나름대로 최근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원이 많이 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이 자꾸 경기도로 확산된 것처럼 부산도 인구가 정체되고 오히려 줄었고 그게 양산과 다른 지역으로 좀 퍼져가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나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인구들은 자꾸 퍼져가고 좀 새 아파트, 좋은 단지, 그리고 새로운 시설들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양산도 하나의 도시철도를 두고 싶어 했고 이러한 것들로 예전부터 검토가 됐다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당초 기간보다 더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늘어지는 더해서 현재 조금 더 늘어질 수 있다. 또 1년. 그러니까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사송 신도시의 구간 이쪽이 아마 신도시 개발하고 수요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도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빨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긴 했었는데 대부분 고가나 지상으로 이어지는 철도입니다. 그렇게 시운전은 뭐 18개월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운전만 거치기 때문에 18개월 가량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요. 26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4년, 23년을 생각했다. 20년에서 3년이 연장됐고 23년이다 그러면 24년 정도까지 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신도시와 같이 묶어서 간다면 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운영을 해도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득이 많기 때문에 굳이 사람도 없는 곳에 일찌감치 지하철을 열어서 그냥 빈 차로 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 개발, 특히 사송 신도시 개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주변입니다. 그래서 109, 209, 309, 409. 되게 노선의 길이가 짧습니다. 비교적 짧고요. 노선의 길이가 비교적 짧습니다. 11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노포까지,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쪽 시점부 쪽에 연결해주는 사업 또는 2호선의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여기가 거리가 한 300m 이상 꽤 많이 걸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현상. 그래서 이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로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게 노선적 가치나 의미가 크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수요적인 부분 따졌을 때 여러 여기 사동 신도시 이런 상황들이 다 건설되고 짓는 게 좋잖아요, 맞죠? 급하게 하지 말고 다 차고 상업시설 들어오고 사람들 들어오고 그때 운영을 하는 게 득이 많지, 미리 철도부터 놔둬서 빈차로 다닐 이유가 없다. 왜? 다니면 다 적자고, 적자가 생기면 양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할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터널 양쪽에 동시를 뚫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수요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 현장에 갔을 때의 느낌은 급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내용적인 부분은 그쪽 안에 일단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까지 시운전이 길게 필요할까요? 예,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18개월씩 시운전을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늘어지고 있고, 양산 도시철도가 계획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비교적 부동산은 저렴합니다. 이런 택지개발 사업들 일부나 여기 택지개발 사업 일부들은 조금 가격이 있지만, 대다수의 구도심들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감안해 보시면 되고, 양산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마 택지개발 사업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기사로 대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네요. 대전 트램의 저주, 충청권 광역철도까지 늦어진다.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논산 아니고요. 계룡역에서 흑덕리, 가수원, 도마, 문화, 서대전, 용두, 중천, 오정, 회덕, 덕암, 신탄진, 조치원까지 아니고요. 신탄지까지. 계룡에서 신탄지까지 연계지는 3개, 6개, 9개, 12개, 3개, 6개, 9개, 12개 정도 되는, 이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입니다.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신탄진에서 조치원까지가 2단계, 계룡에서 논산까지가 3단계. 이런 부분들은 4차 국가철도망에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는 3차 아니면 2차 철도망에 언급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지금 기본 밀실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가 공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근데 또 감사원 태클을 겁니다. 대전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착공도 지연될 판이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국가철도공단이 진행되던 설계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공사를 아직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설계를 아마 실시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타절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잠깐 멈춘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대전 트램의 저주인가? 감사원 기재부 수요 예측 제조사 1단계 사업이 지연된다. 그래서 선거가 바뀌고 인수위를 통해서 알려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토할 때는 지금 대전 2호선 순환선 트램 구간에 대한 열차 수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다라면 이 광역철도 사업을 타는 수요가 적어질 수 있어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트램에 대한 게 반영되지 않았었고, 지금은 이것들을 반영시켜서 수요 예측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단계 사업은 아까 계룡에서 신탄지까지 이어지는 35.4km.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경부선, 호남선을 활용한 기존선 활용입니다. 35.4km의 기존선 활용, 타당성, 설계, 그 다음에 정거장 공사를 해서 내후년 2024년 말에 개통을 하려고 했던 거고, 현재 기본 밀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중단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BC가, 그러니까 트램이 없었을 때는 0.95, 0.153인데 트램이 있다라고 하면 0.5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0.373. 그러니까 1이 넘어야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AHP는 0.5가 넘어야지만 경제성이 있거나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만약에 트램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럼 1년가량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공시키를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광역철도 정거장수 역사 규모 축도 가능성,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들을 살펴보면 안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기존의 상황들을 보면 안 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떤 식으로든 공사비를 좀 줄여가는 형태로 결국 나중에는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만큼은, 2단계, 3단계는 모르겠고, 특히 3단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단계까지는 신탄진 조치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 노선에 대한 것들의 공사비는 크게 들지 않는다. 다만 정거장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일부 역을 한두 개 정도 없애거나 신설역을 좀 안 하거나 아니면 역사의 규모를 좀 작게 하거나 그러면서 전체적인 공사비를 좀 줄여가서 결국은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초보다 진행은 조금 더디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이러한 검토가 없지 않았거든요. 예,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찌됐건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편의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뭐 무궁화호라든지 일반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용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 뭐 특히 대전과 대구의 광역철도 사업들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다만 시기적인 부분들, 공사비의 일부 조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대전 2호선 트램에 대한 부분이고, 또 정말 수차례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트램이라는 게 교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충청권 광역철도라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진 않을 거고, 뭐 저주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스텝을 좀 조절하는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래도 상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뉴스는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